예,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삼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께서 입법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에서 그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서 외인사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정한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그치지 않고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기대하고 저희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년 8개월 전 민중총궐기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살자고 연인은 13만 인원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백남기 농민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이번에 서울대병원에서 사인을 인정한 것처럼 결국 거기에 기인한다면 국가의 폭력은 불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어저께 건설노조에서 10,000명의 조합원들이 서울의 상경투쟁을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건설노조의 10,000명의 상경 집회와 1년 8개월 전에 있었던 민중총궐기의 차이점을 우리 기자분들이 잘 보시면 어디에서 무엇에 기인해서 우리의 집회 시위가 이렇게까지 위축되었고 보장이 되지 않았는지 단방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 10,000명이 청와대까지 그들의 요구를 가지고 대통령 그 항의 서강을 전달하기 위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아주 평화로웠고 오히려 집회 신고는 3차로 행진 신고를 냈지만 오히려 경찰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장된 경력이나 살수차, 차벽, 체류역이 난무하는 이런 일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신고된 새 차로를 더 넘어서 전차로를 교통 체증보다는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오히려 집회는 빠르고 신속하게 집회 주최자들이 적어도 자기 본인들이 가져온 주 목적을 달성하고 평화롭게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바로 집회 자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저께 건설노조 집회와 행진에서 여실없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지금 해외 언론이 촛불혁명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 시위와 노동인권에 대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유엔에서조차도 인권그룹에서 얼마 전에 권고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라는 슬로건으로 촛불에 준엄한 명령을 부여받았다면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 입법청원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청원의 내용이 되는 입법의 주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어제 건설노조의 그 조합원들의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작부터 이랬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입니다. 지난 촛불 집회 수백만이 모였어도 아무런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늘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등 정부에 항의하는 어떤 집회, 세월호 집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집회를 할 때마다 불법 폭력 집회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쏘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께서 쓰러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7월 5일이면 백남기 농민께서 쓰러지신 지 600일이 됩니다.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 경찰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또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도 없습니다. 물론 어제 경찰이 보여준 모습 분명히 달라진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할 그런 기본적 인권인데 이것을 경찰의 선의에 맡기는 이런 법제도가 유지되는 한 언제 경찰이 또다시 돌변해서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쏘아댈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제한하는 차벽과 물대포 등등 집시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폐청산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짤막하게 있는데요. 우선 경직법 제10조의 5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살수차를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해산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요.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정도, 그 정도의 급박한 생명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도 직사살수는 절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두고요. 또 체류액이나 염료 같은 것들을 혼합해서 살수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백남기 농민 그 사건 때 경찰이 여러 가지 그 관련 기록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누가 명령을 했고 또 누가 지시를 했고 어떤 식으로 살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차의 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의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가 발생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살수차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의 지시라든지 또 사용 수압이라든지 그 거리라든지 직사살수를 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수차 사용 현장의 상황을 철저하게 영상 녹화하고 그것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 규정도 우리가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살수차와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차벽이지요. 경찰은 차벽을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질서유지선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떨 때는 경직법 제6조에 의해서 범죄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주차한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이런 식의 경찰의 변명들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차벽을 통해서 집회 시위를 행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봉쇄하는 조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시법 개정안에서 질서유지선으로 90m 이상의 차량이나 구조물, 장비 같은 것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요. 또 그런 차벽이나 구조물 등을 통해서 집회를 봉쇄하거나 행진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국회나 법원, 청와대 앞에 100m라고 하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이 있죠.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정입니다. 평화적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해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민중총궐기 세월호 집회 때 늘 경찰이 집회 금지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 주요 도시, 주요 도로의 교통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의 불편, 교통소통을 위해서 집회 시위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그런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12조에서 교통 불편, 교통 소통을 위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현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청원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입법청원안은 백남기투쟁본부 또 여러 인권단체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그 입법청원 서명 운동도 함께 전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여기 두 분 의원님 계십니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 이 경직법 그다음에 집시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고 우리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와 또 이 차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경찰은 스스로 여러 가지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집회 시위와 관련된 새로운 방침들도 있는데요. 이런 스스로의 변화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때의 어떤 태도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완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입법청원 내용을 받아서 입법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들을 입법화시킬 때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도움과 제가 속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도움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정 의원과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힘을 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위원인 저는 마무리 진행 발언으로 제 발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지적해왔던 내용입니다. 헌법과 법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위헌입니다. 안 해도 됐었을 일이라는 것은 어제 집회로서 그리고 우리가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집회 문화로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을 우리는 보내야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헌법 합치적인 법률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이미 집회는 그리고 집회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어제와 같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절차입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박주민 의원 그리고 저 이재정을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의회내에서 반드시 담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